케밥을 훔쳐 먹어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먹어본 첫 끼가 케밥인 거예요. 아. 그런데 너무 배고프니까 응. 2, 3일을 굶어봐요. 그럴 때는 케밥이 아니라 눈도 너무 먹어서 저는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입니다. 네. 아주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제가 인사할 때 같이 인사하셔가지고 아직 몰라가지고 그래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라고 하면 저는 이름이 박정민입니다. 네. 그리고 저 함흥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리고 함흥에서 정성대학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함흥 놀세라고 하면 다 압니다. 예, 네. 함흥 놀새, 함흥 얄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놀세도 얇게 들어가죠. 네, 그렇죠. 네. 딱 보니까 좀 놀게 생겼는데 오늘 인터뷰가 왠지 더 즐거워질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게 방송이란 건 잘 안 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이게 고향 동생이 와서 이렇게 초대를 하니까 제가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네. 날에 이제 기꺼이 오늘은 찬성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함흥에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럼 함흥에서 이제 탈북하기 전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파란만장한 그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끝이 없지만은 네, 함흥이라는 것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예. 고국이고 예. 또 그리고 우리가 선조들이 있던 땅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일 제가 궁금한 건 우리 함흥을 잘 모르더라는 게 여기는 한국에는 함흥 냉면밖에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예. 함흥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성계 고향 알죠? 다시 볼 수 없는 그 한국이라는 걸 보다도 함흥이라는 단어를 내가 다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오늘은 감사합니다. 예. 함흥이라는 거는 이성계가 항상 그 함흥차사라고 있어요. 보내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제가 지금 함흥을 떠나서 다시 돌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서는 이제 어떤 직업을 하고 계셨어요? 거기서는 뭐 어떤 직업인 게 아니라 거기서는 함흥 의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의대를 졸업을 하면서 군의관으로 발탁됐죠. 아, 그래서 군의관으로 발탁돼 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저기 그 평북도 이게 독림 쪽에 배치받았다가 다시 홍원군에 또 다시 이제 배치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군 생활을 했어요. 북한의 군의관들은 오히려 모든 신병훈련부터 해서 모든 작전 지도 보는 방법, 또 그다음에 이게 또 현장에서 투입하는 방법, 단가를 들고 현실의 간호사들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현실에서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우리는 진짜 칼든 하나의 전투 부대원들이거든요. 아, 예, 예. 그 군의관이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좀 어느 정도 그 북한 군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위치가 있어요? 군의관이라면 위치보다도 이제 그 뭐야 이제 방식 상학이라든가 위생 점검이라든가 그다음 각 중대에 나가서 각 중대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식당 아시죠? 네. 군부대 식당들을 검열할 때 위생적으로 검열할 때 그게 모든 게 이제 그 뭐랄까 기합이 많아지고 벌점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한개 대대든 려단이든 자기 소속에 있는 부대에서는 위생 지도원으로 많이 발탁돼 나가죠.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군의관이 이게 진단서에 따라서 사관장들, 부사대장들 조금 날라리 하는 이런 부대의 사관들은 다 요 진단서에서 부대 밖을 외출하고 그렇죠. 외박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위치가 꽤 좋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도 이게 훈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 동기훈련, 하기훈련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뭐랄까 이게 이제 그 조금 자유롭겠죠. 그래도 틀의 맨 쪽보다도 그래도 좀 자기만의 그래도 기술직이라 그래도 그 틀에서보다는 조금 벗어나서 그렇죠. 군생활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안에는 이제 그만 조직 생활이 있고 당 생활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또 준수해야 될 규칙들이 많으니까 그걸 안 지키면 군대란 거는 철저하게 그 규칙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상학부터 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모든 것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함흥 그 정성대학 나왔다는데 정성의학대학을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거기서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공이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북한에서는
함흥의대라고 하면 함흥의대가 옛날식 발언이고 김일성이 언젠가 이게 함흥에 왔다가 이제 그 방화소년 그 사건으로부터 해서 의사들이 자기 뼈와 살을 다 띄어서 그 소년에게 붙여주고 이식해준 것 때문에 정성이 대단하다고 인정해서부터 그 이름이 정성대학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정성대학이 이제 말하면 이제 과가 다 달라질 뿐이지 한국처럼 여기 말하면 이게 치대가 다르고 예. 한방이 다르고 예. 그리고 양방이 다르고 이렇게 대학이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한국은. 근데 북한은 의대에 모든 게 다 이제 그 양방이든 한방이든 지대든 다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면 2년까지 공부를 다 같이 해요. 기본적인 기초적인 공부, 해부학부터 해서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2년 후에 이제 말하면 자기 원하는 과 쪽으로 희망하는 과 쪽으로 예를 들어 나는 흉부외과, 나는 내과, 나는 동물과, 나는 치과. 한국에서는 치과라지만은 북한에서는 보철. 보통 보면 우리가 보철 선생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 쪽으로 많이 가죠.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일단은 뭐 따로 내가 딱 전공했다는 게 없이 통째적으로 다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2년 동안은 예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배우죠. 예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골교육부터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그 인체에 필요한 우리 36개를 다 배우죠. 예. 예. 그런데 36개를 다 배우는데 아무래도 자기 전공에 따라서 또 그 분야에서 전문 쪽으로 또 이제 더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이죠. 어쩐지 그 아까 처음에 말할 때부터 한의사 약간 그런 느낌. 한국에서는 한의사라고 북한에서는 동의사라고. 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에서의 그 생활이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제 인생에서 보면 제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나빴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28의 나이에 이제 그 국경을 넘었을 때부터 이제 그 인생이 파란만장 인생이 생겼는데 그 어떻게 하다가 탈북하게 됐어요? 제가 제일 먼저 나온 거는 그 변방대 해산 변방대에 있는 군의관 동기가 있어요. 의대 같은 동기. 그 동기하고 거기 해산에 산사라는 약을 처방받는다고 이제 말하면 출장 증명서를 낸 거예요. 출장 증명서를 내고 제 있는 부대에서 그 출장 증명서를 내가지고 거기로 일주일간 군대에서 말하면 이렇게 출장 증명서 있으면 여행 증명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일주일간 가게 돼 있는 거죠. 해산으로. 해산으로 갔는데 그 해산에서 그 군의관 우리 친구가 갑자기 제가 그때는 아주 28에 꼽히는 나이잖아요. 그 유혹이 많고 아직은 세상이 아직도 뭔가 궁금한 게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은 그 나이에 우리 친구는 국경지대에서 이미 군의관 하다 보니까 중국이란 땅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중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으로 갔는데 우리 북한 쪽에는 9시나 10시 되면 어둡고 캄캄하고 조용한데 중국 저 창바이산이라는 그 지역에는 불이 번쩍번쩍하고 네온등이 막 수시로 밤에도 빛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혹에 모이게서 그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한번 넘어가 볼까?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이 말에 그 유혹의 나이에 오케이를 했는데 그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게 해산세에는 자기 아지트라고 있어요. 아지트란 말 아시죠? 알죠. 자기가 군 생활하면서도 자기 그 민간 집에 자기 이제 제대할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저장고들을 만들어 놓는 한마디 말해서 이제 다람쥐 창고죠. 그 다람쥐 창고에 나를 같이 가서 사복을 입고 그래서 이제 그 경비대는 이미 저 군의관이니까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군의관이 통하니까 그 부대를 넘어서 중국 창바이산으로 가보게 됐죠. 처음은 그 동기가 그렇게 됐어요. 얼떨결에 어쨌든 북한 쪽에는 어두운데 장백산 쪽에는 그 불빛이 있어가지고 그게 신기해가지고. 와 평양 못지않게 나는 평양은 가봤는데 평양에서 이게 봤던 그 네온등이 그런 해사지 건너편에 있는
창바이산이라는 그 시내 예. 불이 반짝반짝한데 밤에는 그 네온등이 엄청 아름답죠. 아, 그러니까 유혹에 끌렸죠. 그 유혹에 이제 끌려가지고 이제 탈북하게 됩니다. 예. 탈북은 아니고 예. 그냥 그 넘어가서 예. 경험을 한다고 볼까? 체험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려움을 조이면서, 그래도 우리가 군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장교고. 그런데 그 이제 말하면 사복으로 이탈을 하고 이제 그 국경을 넘는다는 거는 우리가 북한에서 이제 그 안쪽 지대에 있는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넘어간다, 국경 넘는다, 이거 자체가 의미에서는 총살감이거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도전했는데 그때는 이제 28의 나이니까 그렇죠. 혈기왕성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간이 배 밖으로. 예. 그래가지고 넘었어요. 예. 넘었는데 희한한 세상이, 천국보다 더 멋진 세상이, 지금 말하면 천국이라지만 그때는 우리를 생각하면 되는, 북한에서 TV에서도 없고 현실에서도 늦게도 못 본 그런 곳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넘어간 곳이 궁금하죠. 예. 참 궁금한데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그때는 28 나이라 처음으로 갔는데 중국에 있는 그, 여기서 말하면 다방이죠. 예. 아, 여기서 말하면 유흥업소에 갔다. 유흥업소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다방 같은 자그마한 곳에 갔는데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죠. 짧은 치마에 아이라인 붙어 있어 시커멓게 화장하고. 눈이 뚜렷하게 벼들 같은 그런 모습에 그리고 또 이상한 몸놀림이 아시죠? 북한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야,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미꾸라지는 아닌데 엄청 유연하게 몸을 돌려버리니까 이런 거는 북한 TV에서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처음으로 그때 너무 좋다. 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혹되고 유혹되고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술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처음에 제가 그 길을 친구가 같이 갔는데 친구는 이미 그 길을 자주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그나마 자신감 있지만 저는 처음인데 또 쫄았죠. 북한 사람 치고는 많이 쫄았죠. 하몽얄개가 그렇죠. 이런 데서 쫄아야 되냐 딱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찰나에 거기에 있는 조선족들이 말이 같아요. 우리 다 같은 그 민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같으니까 그때 오빠란 말 처음 들었어요. 내 친동생이 아닌 사람이 나한테 오빠라고. 북한에서는 동무 아니면 동지인데. 맞아요. 갑자기 오빠를 하지. 중국에 왔는데. 가슴이 막 이렇게 뛰는 거는 둘째지만은 갑자기 이게 머리가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런데다 또 이제 말하면 야릇한 치마. 북한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치마는. 짧은 치마를. 그런데다 또 그 애교스러운 그 말투, 또 몸놀림, 여기에 28의 그 나이에 혼이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빠 술을 못해 하니까 나는 자존심 대결이잖아요. 또 하몽얄개잖아요. 한잔 할 수 있는 게나 술을 먹을 줄 알아.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어주는 술을 한 잔 요만한 잔에다 하나 주니까 여쭈만 술은 내게 견디겠지 했는데 그걸 넘기는 순간 이 목 타고 숨이 갖다나 이게 긴장되고 또 뭔가 처음 경험하니까 두근두근한데 술까지 들어가니까 더 황홀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또 세 잔 되더라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모든 것을 다 구경해버렸죠. 느꼈어. 그런데 갑자기 나의 몸을 이렇게 터치도 해주고 그 다음 내 손도 잡아주고 그 다음 또 술도 따라주고. 그렇지.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체험하니까 갑자기 내가 뭔가 당비사된 느낌? 당비사된 느낌. 아니면 내가 양반된 느낌? 이런 느낌이니까 당황했죠.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조금 긴가 민가 하면서도 참 이게 친구가 이게 그냥 다니던 곳이니까 편하게 있으라고 하는데 그 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했죠. 그러니까 긴장한 상태에 빼가리란 걸 먹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넘어갈 땐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넘어갈 시간이 있어요. 경비대로 넘어가려면 무조건 암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넘어가야 돼. 이 병사들이 이게 그 지키고 있는 그 시간대에 넘어가야 돼. 그런데 갑자기 이제 빼갈 3잔 마시고
그 여자분이 또 오빠 다음에 또 봐 하니까 그 마음에 또 이게 미련을 남기고 가는 마음으로 이제 딱 그래도 자존심 있게 탁 그래도 군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장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뒤를 안 돌아보고 예. 나간다고 문을 탁 열었는데 예.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죠. 어떻게? 창발산이나 해산 쪽에는 그때가 이제 1월 달이었는데 예. 응? 1월 말 예. 예. 그때 내 기억으로는 추울 1월 때구나. 말인데 예. 엄청 추울 때예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 영하 20도 정도 되는데 응. 그 안에는 따뜻하게 해놨어요. 응. 우리가 거기서 그 일하는 매니저분들이 다 이렇게 이런 치마 입을 정도면 안에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했는데 갑자기 저는 술도 먹었지. 응. 응. 오랜만에 북한에 없는 응. 신필름 영화를 본 거지. 그쵸, 신필 그쵸. 북한에서 유명한 건 신필름이었습니다. 예. 영화. 신상옥이 만든 예. 거기에서 보던 그런 야릇한 장면. 응. 춘향전도 예. 철길을 따라 천말이든가 예. 거기서 그렇지. 필름이 끊겨 나갔던 그 야릇한 장면을 응. 우산 딱 쓰고 키스하던 그 장면을 거기에서 처음으로 28 나이에 처음으로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긴장된 네. 나머지 네. 문을 쫙 열고 나가는데 응. 아도 그래도 군대라고 어깨를 팍 세우고 예. 문 먼저 열고 나갔는데 그거 예. 이제 그 찬바람과 더운 바람과 이게 탁 교차하면서 그렇죠. 내 마음이 교차된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술 먹은 사람이 갑자기 바깥 공기를 쐬는 순간에 취해. 머리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아, 더워. 그러면서 쓰러져 버리고 응. 내 몸은 호미백산이 돼버린 응,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 쓰러졌는데 그냥 그저 이렇게 머리하고도 어지럽다 하고 훌 응. 누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만 술 많이 먹은 분들은 그 아시겠습니다만은 미안합니다만은 오바이트 하게 되고 그게 그 눈무지에서 막 뒹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눈을 막 머리다 비비고 뭐 목 뒤다도 했는데도 안 돼. 응. 넘어갈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친구가 그럼 좋다. 귀찮게 된 거 조금 쉬어라. 응. 이게 잘못된 거지. 그 단추가 잘못 엮이기 시작해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영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된 것입니다. 야, 그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어쨌든 중국에 머물게 됐어요. 내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늘 만나는 분들이나 지인들이나 이제 제가 강의 나갈 때마다 하는 말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택이다. 그 그렇죠. 한 번의 선택이 평생 돌아갈 수 없는 길도 될 수도 있고 그 선택이 잘 돼서 평생 내 몸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네. 중국에서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중국에서는 그 이야기가 길죠. 네, 예를 들어서 드라마처럼 이야기하려면 이제 7년 반 동안에 중국에서 살았던 이야기 하려면 뭐 연변, 심양, 그다음에 뭐 장춘, 그다음에 신빈센, 그다음에 그 청진, 청도, 상하이. 예. 중국에를 그렇게 해서 7년 반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로 남자들이 힘드냐 하는 것보다도 내 하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중국에서 살려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남자라는 걸 다 포기하고 나는 또 옛날에 약간 결벽증이 있었어요. 이렇게 깔끔하거나 이렇게 몸을 탁탁 트는 스타일이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언제 내가 배고파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내일은 어떻게 내가 살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때 내가 넘을 그 당시가 2002년 2월 5일이에요. 2월 5일에서 그 창백산에서부터 말로구 뒤로 해서 만장을 통과해서 슝장허전까지 갈 때까지 그 길은 11일이라는 길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일주일은 너무 금방 지나가죠. 그런데 그때는 그 길이 1시간 버티기가 힘들어요. 추위야. 그렇죠. 밤에는 걸어야 되고 거기에는 또 그 백두산 쪽에는 그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지만은 그 밀령에는 늑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눈길은 허리를 치는데 그거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10하루 동안에 내가 11일 동안에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살아온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지금 생각하면 그 길을 다시 가라면 절대로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도 힘든 길이고 인생이 아마 최악의 음. 11일이었는가 봐요. 음. 중국에서 이제 내가 신분이 일단 없고 그렇죠. 언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말하면 그 람루한 모습이라는 거는 딱 알려요. 그러니까 옷이 벌써 딱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눈빛이 벌써 그때는 이제 말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니까 눈빛부터 틀려. 그러니까 공안들이라고 생각되거나 뭔가 소리만 나면 달아나게 되고 숨게 되고 길 옆에서도 잣소리만 나도 길 옆에 숨어버리고 이런 시간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제가 살아온 경험에 보면 진짜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그보다도 더 힘든 건 이제 그 개밥. 개밥을 훔쳐 먹어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먹어본 첫 끼가 개밥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고프니까 2, 3일을 굶어봐요. 그럴 때는 개밥이 아니라 눈도 너무 먹어서 저는 배부른 것이 아니라 허기질 대로 허기져서 우리가 촉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촉한이 걸리면 이게 정신이 다 혼미해져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중국에는 그 명절이 뭐 아마 음력설. 음력설이니까 예, 춘제라고. 중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명절이면 반찬을 8개 이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남으면 밖에다 그대로 이렇게 버려요? 뭐 그냥 이게 우리 말하면 개물함지라고 하는데 개물함지다가 다 이게 올려놓으면 추우니까 그대로 다 얼어버려. 여기 말하면 냉장고죠. 아주 고급 냉동이 되지. 그거 그대로 쌓이는데 걔는 쇠사슬에 묶여서 자기 울에 있어. 근데 나는 배고파. 근데 분명히 그거는 개밥이야. 내가 영역을 침범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살살 가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겨울에 그 주인집 그 사람들은 마작을 넣으라고 안에서 막 이렇게 대화하니까 그 틈을 타서 개밥을 훔치려 갔어. 근데 너무 황홀한 거지, 개밥이. 북한에서는 우리 김일성 동지께서 이 밥에 돼지고기국에 비단 옷에 기와집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 했는데 이미 제가 중국 넘어갔을 때는 그 개가 먹는 것은 이미여서 이 밥은 아니고 생선에 돼지고기에 여러 가지 야채 다 냉동한 부대찌개 같은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에 확 해버렸죠. 그래서 개 영역을 침범해버렸죠. 중국 개는 북한 일반 사람보다 더 잘 먹는구나. 오케이. 그런데 나는 옛날에 북한에 있을 때는 중국이 못 사는 줄 알았어요. 남조선도 못 사는 줄 알았고. 그런데 갑자기 그 개가 그런 너무 황홀한 음식을 안 먹고 있다는 게야. 얼어버렸으니까. 그 개도 어서는 그런 거 싫어서 안 먹어. 얘네도 살려고 하니까 개들은 짐승들은 정확히 자기만의 먹을 수 있는 것만큼 먹고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은 폭식하고 과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개들은 그렇게 안 해요. 딱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면서 내 몸을 보고 먹지. 그런데 나는 굶은 나머지라 개 영역을 침범해 버렸지. 그래서 그걸 통째로 가져오려고 주문에 넣었더니 개가 자기 영역이라 지키는 거야. 그래도 걔는 제 집에서 이기는데 네가 뭔데 하고 막 물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 언제 뭐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배고프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먼저 우리 북한에서도 배웠잖아요. 식의주. 먹는 게 먼저 해결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개밥을 훔쳤죠. 개밥 훔쳐서 그 집 뒤에 가면 땅땅 언니가 나도 못 먹어. 뭐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개밥을 치고 뒤로 갔는데 뒤로 가면 그 뒤에는 그 옛날에 그 중국에도 보면 중국 분들은 조선족 분들은 알 겁니다. 대부분 불을 떼면 굴뚝이 나가잖아요. 뒤 굴뚝이 벽돌로 다 돼 있어요. 그렇죠. 그 굴뚝 그 목에다가 원래는 그 녹기 시작하는 거. 굴뚝이 따뜻하니까. 그러면 그 녹은 걸 겉부위부터 아이스크림처럼 싹싹 긁어서 먹기 시작했지. 야,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장이 안 좋은데 배고팠던 나머지 그렇게 먹었는데 탈이 안 행복해요. 야.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촉하네. 그걸 먹었는데 기름기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 안 맞으면 이제
설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질이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너무 배고프던 나머지 너무 긴장하던 나머지 먹었었는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야, 어쨌든 중국에서 정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예, 그 외에도 많았죠. 그 외에도 막 그 옷을 이제 그 빨래줄에다 중국에 보면 그 빨래줄에다가 걸어놓잖아요. 예. 그럼 옷이 없으니까 옷을 탁 뺏겨야 돼. 빨리 뺏기고 빨리 달아놔야 돼. 뭐 걸으면 날 살려라 뛰는 게 살아. 그거 그렇지. 잡히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예. 그 빨래줄에 널어놓은 거 그걸 바지를 툭 당겼는데 겨울에 그 혹시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젖은 걸 그대로 하면 이게 꽉 얼어버려요. 얼죠.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당기니까 그게 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줄이 끊어지니까 주인집에서는 다 알아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숱한 사람들이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몽둥이로 또 쳐맞고 도전놈이 돼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쳐맞은 게 또 행운이 됐어요. 또 맞았다가 피 툭툭 터지면서도 그래도 도전놈이 그 심리는 불안하니까 어떻게 달아나다가 잡힌 거니까. 그래 말은 안 통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행국을 보니까 요 행실을 보니까 분명히 이게 탈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들여다 놓고 먼저 따뜻한 물을 주고 빵도 주고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이게 해주고 그런 고마움들이 맞기는 맞았지만 또 고마운 분들이 많았죠. 야, 진짜 너무 듣는데 너무 가슴도 아프고 그러네요. 저보다는 그래도 좀 너무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그렇게 지내다가 중국에서 어떻게 하다가 남조선이라는데 못 산다고 생각한 나라로 올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중국에서 천진도 가고 청도도 가고 뭐 상해도 가고 이렇게 쭉 있으면서 이게 쉽게 북한을 포기 못했어요. 고향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말하면 이제 국적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랑하신 채로 무주고아가 돼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외국에서 이 땅에서 내가 죽다라면 아무런 형체와 이슬도 흔적도 없이 죽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히려면 깊이 들어가야 된다. 중국 땅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그때 조선족 분들, 한족 분들 저한테다가 많이 알려줬어요. 여기 있으면 잡히니까 더 안쪽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천진으로 가게 됐고 또 상해도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한 7년 반 이렇게 있으면서 가이드도 하고 중국 상해에서 또 뭐 나름대로 내가 또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도시락 회사도 하고 음식하는 걸 좋아하니까 도시락 회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중국에서 첫 번째 신분증을 교체할 때는 위조 신분증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해에서 살자면 전립신고증 여기서 말하면 전립신고 하듯이 그게 잔주증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 거주증이 또 있어야 돼. 아니, 신분증만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등록을 해야만 살아. 잔주증이라고. 근데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신분증 바꿀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띠알다이라는 건 두 번째로 바꿀 때 이제 한국의 신분증과 비슷하게 이제 기계에다 넣으면 명시가 정확히 나와야 돼. 센서가 정확히 잡혀야 돼. 이렇게 되니까 중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일을 못 보죠. 모든 가이드든 모든 사업이든 모든 게 다 이제 외부인들을 무조건 상해는 통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거주증부터 없어지니까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국적을 따야 되겠구나. 근데 국적 따려면 내가 여기서 망명해서 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중국에서는 인정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뒤지다가 본 게 한국에 보면 탈북민들이 있다. 그때 인터넷으로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다음 한 민족으로 또 하나의 또 신분도 준다 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2008년도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할 때 그때 이제 과감하게 한국으로 올 생각을 하셨어요. 망명했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오늘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 엄청 많이 피곤하시죠? 자, 이럴 때 눈이 많이 피곤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력이, 눈이 건조증이 많이 오고 눈이 막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럴 때 두 가지 혈을 오늘은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찬죽혈이라고 있어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요 찬죽혈에 자기 엄지손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꾹 눌러서 3초만 누르고 있다가 뗐다가 또 3초만 누르고 있다가 뗐다가 또 3초 누르고 있다가
뗐다가 이렇게 했다가 마사지로 하듯이 눈 라인마다 다 이게 예. 혈들이 다 있어요. 예. 예, 여기도 혈이 있어요. 예. 요 혈이라고 중요한 혈입니다. 요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해서 눈을 마사지를 해주고 예. 그리고 요 밑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크서클 내려고 눈에 보면 이렇게 눈두덩이 나온다. 이게 막 귀찮아. 예. 그러면 요 밑에도 있어 혈이. 승읍혈이라고 있어요. 예.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승읍혈이 있으니까 그걸 꼭 눌러서 3초를 눌렀다가 예. 또 뗐다가 또 꼭 눌렀다가 뗐다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중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리고 결국은 중국에서 이제 신분도 확실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한국행으로 결국은 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좀 느낌이 어땠어요? 집이 없고 예. 돈도 없고 국적이 없는 고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는 방랑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천대를 한 건 아닌데 내 스스로가 혹사가 되고 내가 혼자서 이제 말하면 방랑아가 되고 거지가 우리가 이제 북한식으로 말하면 생거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이제 엄청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늘 보면 살아남으려는 네. 전쟁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처음에 딱 도착하니까 인천공항으로 먼저 온 거예요. 태국에서. 네.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나는 놀랐어요. 대한민국 인천공항이란 걸 아셨어요? 몰랐죠. 그렇죠. 예. 인천공항도 모르고 우리는 이제 보통 내가 이제 여행을 떠날 때 보면 인천 공항에서 다 홈으로 빠지는 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홈도 아닙니다. 뒷문으로 예. 쫙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이게 무슨 또 이런 한국에 이런 골목도 있구나 하고 나오는데 그다음 또 뭐 이런 차에다 실어서 어디로 가더라는 거지. 예. 그 버스에 앉아서 서울을 본 거죠. 그때는 예. 서울인지 인천인지도 모를 때예요. 그렇지. 근데 보니까 집들이 빼곡히 들어있는데 어미 너무 집들이 황홀하게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높고. 네. 높은 거는 그때는 못 봤어요. 그때 차 타고 올 때는 높은 거는 못 봤는데 집들이 다 괜찮아.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말하면 국정원이라는 일명 예. 국정원이라는 데 들어갔다가 이제 한원 나왔잖아요. 예. 한원 나와서 이제 제가 이제 말하면 한원 이게 졸업생들은 다 알다시피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렇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맞아요. 제비뽑기를 해야 그렇죠. 돼. 예. 그리고 먼저 총무나 부총무나 특특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하면 어디를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또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전라도 광주. 아마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건 서울 다음에 알고 있는 게 광주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서울 다음에 광주를 알게 됐어요? 북한에 있을 때 광주를 부른다는 영화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알게 된. 올팔리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 예. 그 알지? 데라우치 나는. 예, 어떻게 그런 생각 근데 하셨지? 그러니까 광주. 그러면 서울은 공부 잘했네요, 북한에서. 광주는 부른다 그거 알죠? 네. 광주는 부른데서 그 둘이 연애를 남자 이름이 세옥이에요. 세옥. 예. 세옥 씨 하는데 상어가 총을 쏘잖아요. 여기 이마에 여기 사막이 나온 사람이. 그때 그 가슴이 얼마나 비통했습니까? 그런 추억이 있어서 광주를 가게 됐죠. 그러면 대한민국 한국 남조선은 일단은 서울하고 광주를 알았는데 서울은 안 돼가지고 광주로 가신 거예요. 네. 근데 무슨 광주라고 해서 무슨 이게 작은 도시가 아니고 큰 도시죠. 광역시죠. 예. 근데 광주광역시. 광주로 내려가는 길에서 딱 이제 고속도로 알죠. 예.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세계 아마 5위 순서였다가도 아마 그지 뭐 5위권 안에는 다 들어갈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신기하고 제일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고속도로인 첫째 거예요. 이게 도로. 네, 도로가 2차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4차선, 5차선 대단한 도로죠.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함흥시내에서 살았잖아요. 네. 북한의 수도고 그 다음에 함흥이잖아요. 네. 제2수도로 하죠. 제2의 수도가 함흥이잖아요. 그 함흥 시내 도로랑 고속도로랑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도. 네. 그거랑 우리나라 비교하면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비교할 걸 비교해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나라의 그 도로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북한에서 아마 고속도로는 북한에는 아마 그 고속도로만한 그 수준이 되는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수준만큼 응, 되는 게 응. 당연히 없겠죠. 북한에는 제 함흥에 살 때 보면 그 아스팔트 다 아스팔트예요. 예. 그래도 함흥시잖아요. 네. 인구가 80만 될 정도로 그게 커요. 아, 함흥시 그런데, 인구가 80만이에요? 예, 크죠. 그리고 예. 거기 북한에서는 공업도시이고, 예, 공업도시죠. 네, 크죠. 그다음 흥남항을 가지고 있고, 흥남 비료공장부터 해서 엄청 큰지. 그런데 그 큰 도시 보면 그게 1호선이라고 있어요. 예. 1호선. 1호선이요? 1호도로라고. 아, 1호도로. 1호도로가 이제 예. 말하면 이제 그 현지 지도라든가 김일성, 김정일, 그 국가, 위에서 그 제일 높은 급 사람들이 내려올 때 행사할 때 쓰는 도로가 1호도로예요. 예, 예. 그 1호도로 늘 관리하고 북한에서 최고로 관리하잖아요. 예, 예. 그 관리하는 도로가 대한민국에 있는 국도인 것이 국도 정도. 네, 그 1호도로가 대한민국 국도 정도. 그 수준급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말하면 고속도로는 네. 뭐 볼 수는 내 생각은 고속도로는 또 말할 것 없다. 제 생각은 아마 북한의 그 함흥에도 대한민국에 있는 고속도로나 이게 터널 아시죠? 예. 그런 거는 못 봤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런 거 저도 신기했어요. 한국에 딱 와가지고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을 보는데 형광등이 있다는 게 너무 어머 이게 무슨 북한에 우리 집에도 없는 형광등이 여기는 길바닥에 다 막 있고. 야, 그거 뭐 형광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 자체가 이게 여기가 콘크리트로 예. 이게 미장한 것을 보면 나는 어떨 때 보면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여기다 요 대피소가 있어. 예, 있어요. 요 대피소를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여기다 내 집을 하나 이게 줘줬으면 내가 다람쥐처럼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저런 공간을 이렇게 크게 대피소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더 멋있는 건 뭐냐 터널 안에 보면 미터 순위대로 몇 미터 다 있어. 터널이 몇 미터다 이런 게. 그러니까 내비가 나올 수 있지만은 긴 터널은 위에 보면 여 표식이 300m 됐다고 그 다음에 400m 됐다 이렇게 기간을 눈으로 확인하게끔 또 돼 있어. 내비만 보지 않아도. 네. 그리고 또 이제 말하면 여기는 이제 말하면 이제 각 이정표라고 하죠. 이정표. 예. 이정표가 정확히 잘 돼 있죠. 예. 근데 너무 도로가 많으니까. 내 생각에는 대한민국 도로가 거미줄보다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비 없이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 도로를 볼 때 그 도로 위에 도로가 또 있어. 다리 같은 게 막 그렇게 뺑글뺑글 진짜 골뱅이처럼. 그거 어땠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저걸 어떻게 지었지 저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서 이제 그렇게 이게 건축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뭐 제가 듣기로는 필리핀에서 또 그다음에 뭐 또 등등 이게 발전된 나라 미국이나 뭐 이게 등등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많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졌는데 지금 보게 되면 대한민국 도로가 지금 선진국에서 대단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교차도로에서 한 번 나가고 또 올라오고 하는 것이 이게 과학적이거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로 또 흐름을 잘 이렇게 그 차의 그 속도와 이게 어떨 때는 우리가 차를 운전해 보면 알죠? 타이어가 지나가는데 웅 소리가 나, 리듬이 나, 어떨 때는 음악이 나와. 거기에 이제 칸칸이 요걸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칸을 막아놨는데 그 도로 밑바닥에다 해놨는데 그것이 타이어가 지나가면서 그 음악으로 들리게끔 만들어놓고 또 신기하죠. 졸음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뇌가 빨리 인지할 수 있게 우리 뇌세포가 뇌신경들이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또 나오게끔 하게끔 만들어놓고 대단한 기술이에요. 일반 도로가 아닙니다. 그 어쨌든 한원 나와가지고 광주로 가는 그 길, 그 고속도로를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 도로만 보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외에도 많죠. 또 뭐 있을까요? 좀 어떻게 말해야 될까? 도로를 쫙 내려가는데 쫙 내려가면서 이게 쫙 보면 모텔이 많아요. 응? 참 모텔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국에 와, 와서 진짜 이거는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모텔이 너무 많아. 야, 그런데 대단하다, 눈썰미. 호텔이든 모텔. 여인숙이든 모텔. 하우스 뭐 이런 건 알아도 모텔이라는 단어는 못 들어본 거지. 예, 예. 중국에서도 못 들어봤지. 예. 그러니까 모텔이 과연 뭘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속도로 쫙 타고 내려가는데 모텔이 너무 많은 게. 근데 경치 좋은 곳에 다 모텔이 있어. 경치 좋은 곳에. 그런데 또 도시에 가도 또 모텔이 피카번쩍하게 밤에도 막 불이 막 내가 해산에서 처음으로 봤던 그 유혹에 걸렸던 그 예. 네온등이 막 불이 반짝반짝반짝하지. 예. 그런데 그 주변에 또 힌트가 뭐가 있는지 아요? 뭐가 있어요? 그 주변에 또 뭐가 있는지 아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더라. 그래서 모텔 옆에 지나는데 그 옆에 또 십자가들도 또 많더라. 이것이 또 하나의 아니 그 참 우리 그 원장님은 좀 특이하신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아니 눈썰미가 장난 아닌 게 저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아 정말 그냥 모텔이라는 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모텔이 있고 모텔 그게 꼭 십자가가 있고 뭐 주변에 있더라고. 네, 그리고 모텔이 그리고, 어디 경치 좋은 데 있고 이거는 또 저도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뭐냐면 네. 대한민국은 이 터널도 잘 만들었지만은 예. 도로도 정말 최상급이지만은 예. 더 멋있는 게 이게 산림 자원을 자연. 이 자원을 투자해서 그 옆에 그 산림 옆에 보면 이게 구물망 쳐놓고 예. 거기다 공사를 해놓은 거 보면 이게 추락하지 말고 낙하지 말라고 맞아요. 잘 해놨어. 그 구물을 뭐 저거 무슨 돈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 뭐 우리가 군 생활 해봤어도 예.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뭐 터지라고 진흙이 흘러내릴까 봐 이렇게 뭐 이렇게 돌담을 쌓고 해도 다 무너집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이것을 총총히 구멍망 해놓고 거기다 또 올라갈 사다리도 해놓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 자원을 그렇게 잘 만들어놨어. 그런데 또 그 위에는 예. 자연이 살아있더라는 거죠. 예. 숨 쉬는 자연이라는. 이야 진짜 또 도로 디테일하게 위에 보셨다. 우리가 도로에 보면 낙석이 된다고 꼭 표기법 있으면 거기다 뭔가 고라니나 예. 자연적인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추락될 수 있다고 그 밑에도 또 대표형을 지나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놨더라는 거지. 그런 거를 보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이 급해서 차를 옆에다 깜빡이고 세워봤거든. 세웠는데 그 옆에 보니까 밑으로 빠지는 예. 또 있어. 예. 와. 저는 못 봤어요. 전 진짜 지금 처음 들었어요. 이게. 도로에서 화장실 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중간에 휴게소나 졸음쉼터나 들어가서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차를 몰면 휴게소를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쭉 가는데 남자들은 조금 약간 좀 그 기장구는 긴데 예. 참을성이 없어요. 솔직히 못 참아. 여자는 기장구는 없는데 잘 참아 끝까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생각한 게 그 도로나 자연을 보존하면서 또 이제 그 옆에 이렇게 멋있게 가꾸는 네, 자연이 그런 것들이 나무나 우리 북한에서는 이제 그 민간지대하고 가까운 데는 나무가 이미 살아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북한에는 군수라든가 군부대 들어간 데는 나무가 살아있고 제일 많이 있는데 어디가 있어요? 김일성 동지 만세 이런 구호가 있는 데는 무조건 나무가 있어. 그렇죠. 예. 거기 거는 건드리면 죽어. 예. 정치범이지. 거기가 살짝 있죠. 가까운 산은 야산에는. 네. 근데 심산에는 나무가 많죠. 북한에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강주에 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어쨌든 우리가 나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아마 강주 광역시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제일 먼저 두드린 게 그 노가다. 예. 처음에는 노가다도 해봤어요. 예. 어떤 직업 소개서라는 데로 가서 아침 6시에 나가서 예. 대기소에서 기다렸다가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차 타고 그 철거 현장 아시죠? 공사판에 철거 현장 갔는데 제일 어렵게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데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도 언어 순환이 안 돼. 말을 못 알아들어. 그치. 갑자기 나보고 드릴 가져라. 하마드를 가져라. 이게 갑자기 영어가 뭐냐고. 나도 뭐 알아듣는데. 그게 제일 어려웠구나.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이제 서로 순환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몸도 신진대사가 있고 뭐 이게 지방대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순환돼야 우리가 몸이 편한 것처럼
언어가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저씨들은 드릴 가져라는데 뭐하라더니까 짜증이 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또 뭐라던데 뭐라고 자꾸만 대꾸질하니까 젊은 놈 대꾸질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트러블이 생기니까 예. 한 일주일만 일하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못해 먹겠구나, 이거 힘들구나, 이것도 기술이구나. 일단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그 용어, 도구 이름 뭐 이런 것 자체도 어려웠고. 그러니까 그 그러다 피스를 박으라니, 피스를 가져오라니 뭐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메모했죠. 그러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그 다음에 주유소. 예. 그것도 제 어땠어요, 알바 주유소? 주유소로 또 갔죠. 예. 갑자기 주유소에서 솔직히 일하려고 하니까 그 구멍에다 넣기만 하면 돼. 그 구멍에다가. 주유구에다. 그 구멍이 색깔도 다 달라. 그 멋있는 색깔을 구분이 안 된 거야. 나 불안해 죽겠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휘발유를 갖다가 디젤 구멍에다 쳐버릴게. 어머야,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북한식으로 하면 라제타가 난리 나버리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상해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보름 동안에 일한 알바비를 다 퉁쳐버리고, 그래도 그 주유소 사장님이 그래도 그나마 용서해 준 거예요. 그거 하나 차를 하나 다 바꿔버리면 근데 대단한 일이지. 야. 근데 또 그것도 힘들지만은 두 번째로 힘든 건 뭐냐면 이 카드기를 이게 쓸 줄 알아야지. 이게 갑자기 기사분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나한테 카드를 줘. 현금 줬으면 얼마 줬겠어. 그러면 계산이 빨라. 10,000원. 그때 우리 때는 10,000원밖에 없었거든. 10,000원 하면 잔돈이 얼마 주면 된다. 이게 딱 있는데 갑자기 카드를 주는 거야. 이걸 어디다 넣냐고. 그래. 여기다 이거 어디다 긁냐고. 이거를. 넣어야 되지, 긁어야 되지. 참 어렵더라고요. 야, 그거 어렵게 그래 배우셨어요? 근데 못 배웠죠? 좀 알까 하니까 그만둬 버렸지. 아니,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카드 긁을 줄도 모르고 그 주유구도 못 찾는데 어떻게 이 한방 재활 치료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네, 근데 그때는 뭐냐면 모든 나의 그 꿈하고 나의 이상하고는 다른 일들이잖아요. 일단은 내가 먼저 돈이 있어야 잘하는 사니까. 일이랑. 내가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다못해 그 24시간 열리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뭔가 사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저는 한국에 와서 대단하게 놀랐어요. 24시간 마트가 열리는 거예요, 밤에도. 내가 자다가 배고프면 나가서 사오면 돼. 그런데 그것도 게을러서 못 나가는 거예요. 또 그것도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예. 아니, 한국 분들이 아니라 나도 그렇더라니까. 그렇게 여기서 변해가고 여기 있어. 식당 가기 싫으니까 배달 시키는 게요. 야. 얼마나 시대가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빛과 번쩍해집니까? 야. 그래서 이제 이제 주유소에서 또 사고를 쳐서 일을 못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판넬 회사라고 있어요. 판넬. 판넬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그 대한민국 건축에 이제 그 오래된 건물을 밖에다가 알루미늄 같은 그런 판넬을 거기다 이제 공사를 해서 이쁘게 인테리어를 하는 건데, 외벽을. 그게 올라가서 또 이제 아시바라는 거 있어요. 우리 말하면 이게 바깥에다가 외형 고정물을 놓고 그걸 타고 올라가서 아시바를 안전띠를 메고 이래야 돼. 그런데 그 아시바 타고 올라가는데 나는 북한식으로 생각하고 안전띠가 뭐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뭐 jet내비 마냥 올라가서 재롱보다 떨어져 뒤질 뻔했다니까.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야, 진짜 파란만장하게. 진짜 말 그대로 내 멋대로 이랬네. 근데 그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피스를 받자면 키가 모자라니까. 이게 높이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뒷다리를 들어야 되잖아. 근데 키가 요것이 아직 모자래. 그러니까 그거 들다가 헛디딘 거지. 뚝 떨어졌는데, 근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어요? 다리에 아시가 하나 걸려가지고 한 바퀴 휙 철봉 회전을 한번 해버린 거지. 그래서 다치진 않았는데, 그런데 관절이 좀 그때는 손상받겠죠.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바로 잘랐지. 잘렸구나. 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회사에서도 그거 안전 규정을 무조건 철저하게 강요하는데 내가 제 멋대로 해버리니까 안전띠를 안 걸고 제 마음대로 가서 피스를 박아버리고 못 쓰지 뭐. 그러니까 성격대로 하더라니까. 이게 그 오래된 그 숙련가들, 베테랑들이 하는 대로 안 하고 내 멋대로 머리를 굴리다 하니까 그렇게 또 잘리게 되더라고. 이제는 그런 게 이제 안전이 중요하고 이런 거를 이제는 인지를 하지만 그때는 뭐 그딴 건 뭐야 뭐 막
그냥 그날에 그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 시간 때우기. 북한에서 말하면 도급제. 북한식으로. 야.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하다가 어제는 도저히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어느 그 요만한 TV에서 내가 나오는 게 자기 잘하는 곳에 도전하면 인생도 즐겁고 나도 편하고 힘든 걸 모른다 이 말에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럼 내가 배운 게 뭘까?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이 뭘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잠재력이 뭘까?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겁 없이 병원이란 병원을 다 두드렸어요. 광주 광역시에 있는 내가 병원. 동기사였으니까 그쵸, 북한에서. 한의사 쪽으로 예. 한방병원들 다 두드린 거지. 예. 저 이런 거 잘하는데 좀 어떻게 써달라고. 예. 그러다가 그때 이제 그 한 10개 남아 다녔는데 그 중에서 한 곳에서 먼저 전화 온 거예요. 병원에 당직을 쓸 수 있냐고. 병원 냄새만 맡아도 좋다고. 그래 당직 그 알바 당직을 썼죠. 예. 밤에. 예. 당직은 밤에. 그래서 거기 환자분들이 입원실이나 환자분들이 어떨 때는 뭐 이것저것 뭐 편의를 봐드리고 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 빨래를 환자복들 계속 빨아야 되고 당직에는 그런 걸 해야 되고 밤엔 또 순찰도 해야 돼. 예. 그런 걸 먼저 하다가 그 원장님이 그러면 그렇게 북한에서 그런 거 했다면 뭐 이런 거 좀 배워서 할 만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뭔가 하니까 물리치료실에 있어. 아, 그러면은 처음에 병원에 이제 면접 보러 다녔을 때는 내가 한의사 하겠다고 이제 그거 배웠었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자격증 시된 것도 모르고 여기는 그 모르고 그냥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이게 나는 북한에서 이걸 했으니까 나 이거 지식하겠다 이러고 그때가 배웠었죠. 전라도 말 맞더나 징한 놈이지. 예. 근데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렇게 달갑게 편하게 그래도 이제 나를 그때 찾아왔을 때도 거부감 없이 그래도 나한테다가 조언해 주시고 설명해 준 그분들에게는 진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취직하고 다시 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뭐 대체의학과? 대체의학과에 가면 대한민국에 살려면 예, 자격증도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북한에서 배운 기술 가지고 어제는 어느 정도 쓸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이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에 과연 어떤 마인드로 가고 있고 어떤 기술로 가고 있는지 저도 또 한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의학과부터 해서 피부명학과 뭐 이런 쪽으로 다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게 낮에는 이제 말하면 정식으로 다니는 학교를 갈 때는 오후 2시까지 오면 거기까지 공부하고는 월수금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가게를 또 하셨고 그때는 가게를 했죠. 예. 그리고 어땠어요? 그 배우는 게 한국이랑 이제 북한이랑 배우는 게 당연히 다르겠지만 힘들었던 부분이 제일 제가 대학 다니면서 힘든 건 영어입니다. 우리가 의대 다닐 때 라틴어 위주이에요. 그 북한에서 오신 의사분들은 다 알 겁니다. 북한에는 의학의 기준이 먼저 그 양방이다 한방이다 라틴어 기준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제일 힘든 게 토익, 영어. 모든 언어가 영어로 다 돼 있어. 제가 한국에 금방 와서 깜짝 놀랐다니까. 갑자기 미팅한대. 여기 한자인가? 여기 뭘까? 아름다운 밑자인데. 아름다운 이게 내 생각이지. 나는 그래서 팅은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밑자가 갑자기 멈췄는가? 이렇게 미팅 멈췄는가? 이렇게 영어도 막 섞어서 막 해봐랬는데 내 생각하고는 완전 다른 언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팅합니다, 미팅합시다 해도 나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한국에 금방 왔으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서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하고 보낸 문자가 3글자. 뭐예요?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 어떻게 그건 알았어? 그거는 알죠. 내가 혼자 모르는 것 같아 다 아는 모양.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 글자를 몰랐어. 줄임형 앞글자만 딱 USA를 따서 딱 말하더라고. 그래서요. 지몬미를 못 알아들었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지 욕하는 건가? 이게 뭔 뜻일까? 나를 못 바꾸려고
요거는 뭐 미안해 하는 정도. 그때는 약간 센스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용어들. 지금 용어는 얼마나 또 다양합니까? 헐. 예. 그다음 개좋아. 예. 뭐 개기뻐. 예. 요즘에 그 개자를 잘 쓰더라고. 예. 근데 나는 요새 아직 이게 몸에 익숙지 그렇죠. 않았어. 예. 우리 북한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이게 욕을 하면 참 재밌게 욕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의 욕은 우리가 일반적 욕은 아닙니다. 욕 중에 욕이 북한에서는 이런 개새끼 이런 거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편한 사이도 다 그렇게 한다더만요. 근데 북한에서 때는 우리는 개새끼는 아버지 엄마가 개고 너는 새끼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치명적인 욕이죠. 예. 우리는 보통 보면 본인한테 직접 이런 거 하지. 여기 욕은 달라요. 갑자기 XX 예. 년이라 하지. 놈이라 하지. 근데 너무 좋은 욕이 또 있어요. XX 놈이라니까 그건 정말 좋은 욕인데. 야, 이게 무슨 다른 얘기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욕도 좀 욕 얘기로도 해야지. 그렇죠. 저도 한국에 와서 아이, 제일 먼저 좋아요. 배운 게 욕인데. 예, 아이 좋아요. 어쨌든 제일 어려웠던 게 언어적으로 잘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웠고 한국은 영어로 이제 대학에서 공부할 그게 때 힘들었어요. 예, 그게 힘들었고 북한에서는 라틴어였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적응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갑자기 모든 이게 사생활 영어 자체가 다 영어가 많이 한국식 영어로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뭐 스트레스 받는다, 힐링한다, 뭐 이게 다 영어가 의미에서는 우리 그 흥민정음에서 난 언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전통적인 우리 역사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이 자연과 함께 환경이 오염된 것만큼 우리 언어도 오염되고 있다. 예. 어쨌든 대단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주유구도 못 찾고 카드 결제기도 결제를 못 하던 분이 지금은 떳떳하게 그 박정민 건강 힐링 센터라는 그런 이제 재활 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 예. 야, 정말 과거에는 그렇게 정말 어떻게 말하면 꼴통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멋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거 이제 말하면 제가 이제 북한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예. 배운 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을 중국에서 또 제가 7년 반에 있으면서 중년에서 또 어깨너머로 그것도 거기서 알바하면서 그것도 배운 거 있고 또 거기에서 배운 거에다가 한국에 와서 또 이제 그 한방병원에서 일하면서 또 이제 뭐 거기서 어깨너머로 배운 거 있고 이걸 이제 결부하면서 또 이제 말하면 이제 한국의 대학에서 또 대체의학에서 배운 거를 결부해서 과연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뭘까?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게 뭔가? 이걸 생각하다가 한 게 재활이 필요하더라는 거지. 수술한 사람이든 수술 안 한 사람이든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거근을 지켜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위한 평행 감각을 잘 잡아야 되고 기본적인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내가 나부터 바꾸자. 그러면서 나부터 바꾸면서 내부터 반듯하면서 남에게도 이런 것을 전도할 수도 있고 남을 이런 걸로 해서 또 내가 수입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건강 상담 뭐 뭔지 알죠? 힐링 되게끔 그런 상담부터 하면서 우리 몸에 하나의 각도를 하나의 약점을 바꾸니까 몸이 변하더라는 거지. 이런 걸부터 시작한 거죠. 어때요? 지금은 이게 좀 잘 이렇게 할만하세요? 하는 일이?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전 세계가 코로나 그렇죠. 시국에 우리가 지금 다 지금 소통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서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기에도 우리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지금 건강 재활 요즘에는 또 코근 그렇죠. 이런 거 또 그다음 식습관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우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GDP가 올라가다 나니까 이제는 자기 몸에 투자하는 그렇죠. 건강을 우선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늘어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힐링되는 상담도 할 수도 있고 건강 상담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항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뼈가 바르서야, 음. 뼈가 바르서야, 척추가 바르서야, 네. 우리가 자세가 반듯하게 돼야 정신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모든 육체가 네. 건강할 수 있다. 이런 기준점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네. 어떠세요? 요즘에는 이제 힐링센터도 하면서 또 다른 데 이렇게 관심을 두고 보고 계시는 거는 있으세요?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오직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그 복지 쪽으로 건강 쪽에 이제 복지 쪽으로 해서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요새는. 그러면 이제 노인복지 쪽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나 이게 산골에다가 경치 좋은 곳에다가 힐링 타운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 땅을 하직할 분들에게 그나마 이제 재미있는 서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힐링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런 거를 해보고 싶은 꿈은 있죠. 네. 꿈이 또 힐링타운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의 또 건강을 힐링해주는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오늘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 엄청 많이 피곤하시죠? 네. 자, 이럴 때 눈이 많이 피곤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첫째. 그러니까 이게 시력이, 눈이 건조증이 많이 오고 눈이 막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럴 때 두 가지 혈을 오늘은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찬죽혈이라고 있어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요 찬죽혈에 자기 엄지손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꾹 눌러서 3초만 누르고 있다가 뗐다가 또 3초만 누르고 있다가 뗐다가 또 3초 누르고 있다가 뗐다가 이렇게 했다가 마사지로 하듯이 눈 라인마다 다 이게 혈들이 다 있어요. 여기도 혈이 있어요. 요 혈이라고 중요한 혈입니다. 요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해서 눈을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요 밑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크서클 내려고 눈에 보면 이렇게 눈두덩이 나온다. 이게 막 귀찮아. 그러면 요 밑에도 있어 혈이. 승읍혈이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승읍혈이 있으니까 그걸 꼭 눌러서 3초를 눌렀다가 또 뗐다가 또 꼭 눌렀다가 뗐다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갑자기 제가 지금 마치려고 했는데 또 귀한 거를 또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